와이에? 와 안 잡습니까? 소양이 숟가락을 입에 걸친 채 의아하게 눈을 뜨고 묻는다. 아니다. 어서 물어. 광수야, 니 오늘 밤부터는 재수랑 집에 와서 자그래. 하고 광수의 밥 먹는 얼굴을 대견한 듯 한번 들여다보고 일어서 나와버린다. 태섭도 걷는 방에서 태광이와 겸상을 하고 있다. 니는 언제 읍내 갈 일 없나? 태섭이 태광에게 묻는다. 와예. 고개도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무심히 답하는 태광이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한참을 오물거려 삼킨 후에야 태섭이 입을 연다. 지목수한테 그 장씨라는 사람 좀 데리고 오락해라. 한번 말이 난 김에 일을 맺어줘야지. 그래 뭐 오든가 말든가 아니면 뭐 딴 사람을 알아보든가. 아 장씨 말씀도 이왕지사 머슴 드릴 거면서 그 사람이 제법 쓸만하던데 내 오늘 지목수 찾아서 말하지에 뭐. 요새 막 담배돈이 풀리가 읍내가 시끌시끌합니다. 어디 뭐 술집에 있을 깁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 무렵부터 시작된 입담배 수납이 마을에 돈을 풀었다. 태봉이나 인근의 넓은 뜰은 대부분 나락 농사를 짓지만 조금 멀리 있는 산골에는 목돈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담배 농사가 제일이었다. 찌고 말리고 또 찌고 말리고를 반복할 때마다 초가지붕보다 높은 마치 전망대 같은 건조장 통풍구에는 흰 연기인지 수증기인지가 풀풀 뿜어져 나오곤 한다. 데찐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워도 1년 피워댈 담배만 남기고는 모두 엮어서 뭉치고 수매를 하고 그나마 등급을 잘 받는 날에는 시퍼런 지전을 다발로 구경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날뿐이었다. 그 담뱃돈이 요즘 읍내를 시끌거리게 하고 있다는 태광의 말이었다. 그래? 다 한때지. 아 뭐 그런 맛에 사는 기지. 걔도 노름은 안 해야 될 낀데. 염려하는 마음으로 태섭은 한마디 한다. 그것 역시 태광을 빗대어 하는 말인 줄 태광도 안다. 태광은 힐끗 눈을 치켜뜨고 형님을 한 번 본다. 그 태광의 눈길을 태섭도 받았다. 태섭은 그래 너도 내 말을 알아들었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다. 긴 겨울철 농한기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틈에서 태광도 논 몇 마지기 날린 것을 태섭이 형수 모르게 대신 갚아준 것을 둘만이 알고 있다. 지난 일에 입맛이 쓰게 변한 태광은 담배를 핑계삼아 태섭의 방을 나와 마당에서 담배 한 대를 깊게 피워대는데 전기에 있던 마누라가 고개를 빼내어 한마디 한다. 광수 아버지에 장작 좀 들러야 되겠습디다. 타는 담배를 손가락에 끼운 채 대문으로 발을 옮기며 태광은 짧게 답한다. 알았다. 마을이 시끌거린다. 초가지붕을 잇느라고 집집마다 남정네들이 벅적거리고 여인네들은 매운 눈을 찡그려가며 가마솥에 불을 떼어 메주콩을 익히거나 밤이 되면 고치를 물에 풀어 저어대며 실을 뽑고 물레를 돌리랴 명주를 짜랴 모두들 나름대로의 일에 매달린다. 태양빛도 죽어가는 동지딸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오늘도 태광은 술로 떡이 되어 늦게 돌아왔다. 광수의 미는 늦게 돌아온 서방을 이미 잠에 취해 널브러진 광수와 재수 옆에 잡아 끌어 눕히고 그몸에 가까운 칠흑의 밤을 고양이 마냥 엿보고 있다. 하지만 엿보기에는 너무 어두운 탓에 귀를 세워 엿듣고 있는 중이다. 혹시라도 소양이 걷는 방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을 열고 닫고 하며 방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며 담너머로 길을 세워보지만 여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주위에 방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궁금해져서 문을 열고 나와 담너머 소리를 기다리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몸이 후들거리면 또 방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중이다. 아이고 추워 죽겠다. 니는 와 들락거리노 한밤중에. 태광이 버럭 지르는 소리에 마루에 있던 광수애미가 후다닥 방 안으로 뛰어든다. 와카노 밖에 뭐 있나? 아닙니다. 고마 자소. 아까부터 들락거리는 니 무슨 일 있지? 뭐고? 술 기운이 남아 말소리가 크다. 아 진짜 고마 자라 가이. 이 양반이 한밤중에 와 이리 큰 소리고. 팔을 허공에 대고 한바탕 휘저으며 하는 말이지만 여전히 광수애미의 말은 소곤거린다. 네, 벤소 좀 갔다 올란다. 비틀거리며 문을 활짝 열고 나선 태광이 한참 후에 돌아왔다. 오줌볼을 시원하게 비우고 찬 밤 공기를 쐬니 정신이 번쩍 든다. 근데 니 아까부터 와 들락거린노? 담배를 찾아 입에 물고 연기를 뿜어대며 묻는다. 아이고 숨통 막히구로 와 자다가 담배를 피우고 그라노. 대답 대신 팔로 연기를 휘저어댄다. 그때 생쥐 소리 들은 고양이 마냥 광수애미가 무슨 소리를 감지한 듯 귀를 쫑긋 문에 대더니 살며시 일어서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 담 너머로 얼굴을 빼내어 살핀다. 소양이 아랫방 문을 이제 막 열고 들어가고 있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소양이 옷가지를 손에 든 채 걷는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보니 무슨 큰 비밀이라도 풀린 양 옳지 하고 입맛을 다신 후 방 안으로 들어선다. 니 와카노 정말 밖에 무슨 일이고?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대며 태광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 광수애미는 손사래를 치며 조용히 하란 듯 또 소곤거리는 말로 달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마 잡시다. 하면서 체념한 듯 자고 있는 광수와 재수에게 이불자락을 끌어다 덮어준다. 말하라이. 뭐고 아까부터. 퇴근하는 태광에게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광수애미는 무슨 큰 비밀이라도 토설하듯이 제법 줄기가 들어있는 말투의 굵직한 목소리로 소영이가 걷는 방에 들락거립니다. 하고는 태광의 얼굴을 그대로 보고 있다. 갑자기 들은 소리에 태광도 말없이 마누라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다가 그래서 네가 들락거린나? 아이고 마치 나무라듯 한마디 한다. 또 한참을 마누라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기던 태광은 벌렁 자리에 누우며 그 기사 그리 될 일 아이가? 행수가 절에 갈 때부터. 체념한 듯 당연한 듯 말하지만 태광도 속으로는 무슨 비밀을 안 것처럼 신기한 마음이다. 아이고 마 아가 어찌나 구렁이 같은지 응? 말도 한마디 없이 주섬주섬 옷가지를 벗어젖히고 이불 속으로 몸을 들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마누라를 향해 눈을 감은 채로 아직 잠이 들지 않은 태광이 그럼 니한테 행님하고 자러 걷는 방에 갑니다 하고 고하고 가야 되나 어? 하고 비아냥거린다. 광수애미도 문득 서방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가 좀 전에 한 말이 우습다. 한마디 말도 없이라는 자기의 말이 마치 원망하듯 들리는데 도대체 누굴 원망하고 뭘 원망할 것이 있는가.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깜깜한 천장만 보고 있자니 눈이 감겼는지 떠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꼼지락하고 태광이 돌아 누우며
탄식조의 말을 한다. 아따, 행님은 무슨 복이 그래 많은지. 광수애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다. 아니 그 말이 뭔지 생각하느라 한참이 걸린 것이다. 갑자기 벌떡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더니 서방의 등짝을 후려친다. 와, 당신도 젊은 아 하나 드리고 싶나? 아프다 여편네야. 와 때리고 지랄이고. 되돌아 누워 마누라의 얼굴을 보며 짜증을 내자 광수애미는 이번에는 손가락을 모아 태광의 팔을 꼬집어댄다. 당신은 응? 꿈에도 생각만 해봐라. 내 가만 안 둔대. 아, 이 마누라가 미쳤나? 한밤중에 와이 지랄이고. 그 뒤로 둘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깜깜한 천장만 보고 누워있다. 태광은 형님의 복이 부럽고 광수애미는 자신과 가족의, 특히 자식의 복이 저 소양의 가랑이 사이에 놓여있다는 것이 한심하다. 섣달은 2월보다 더 황량한 풍경을 내놓는다. 시간차에 의한 조명의 대조일까? 녹색의 향년을 거쳐 원숙하고 정점에 이르는 가을의 찬연함이 그다지 멀지 않은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동안 조여오는 추위와 삭풍에 살갗 어느 부분도 드러내지 않고 초가삼간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2월보다는 섣달이 상대적으로 더 허탈할 만큼 비어있는 공간인 것이다. 미군 사지바지를 넥타이 끈으로 허리에 묶은 장씨는 검은 가죽 군화를 흙먼지 속에 풀썩거리며 태봉으로 가고 있다. 양놈들은 키만 큰 줄 알았더니 다리도 얼마나 굵은지 입은 바지통이 핫바지라 우리 같은 놈 다리가 서너 개는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속으로 찬바람이 들락거린다. 사리마다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속살은 섣달 찬바람에 사포같이 거칠어진다. 지쳐가는 자신이 눈앞에 펼쳐지는 텅 빈 들녘같이 느껴지는 장씨는 어디쯤엔가에서 이제 쉬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아직도 당기고 있는 줄을 늦추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에 미친다. 그래, 그저 그놈 시집 가는 것만 보면 까지 나야 무슨 상관이랴. 오후 햇살이 비추기는 해도 그다지 힘이 없다. 그리고 넓은 태봉뜰 하늘에서조차 벌써 나지막이 걸려있다. 눈에 익은 샘과 정각을 지나 소설대문 앞에 선 장씨는 종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비스듬한 담 너머로 보이는 별채를 보며 인연도 없는 줄 알았던 이 마을에 벌써 몇 번째 발걸음을 하고 있나 하면서 사람 사는 길은 다음 고비가 어디로 돌아갈지 모른다고 여겨진다. 코끝에 미치는 구수하고 구미 당기는 냄새에 정신이 난 장씨는 대문에 발을 들이기 전에 안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돌계단 위에 한 무더기 놓인 고무신들이 눈에 닿았다. 하필이면 오는 날이 장날인가? 주인하고 조용히 나눌 얘기일 텐데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봐서 필시 집안에 무슨 행사라도 있는 모양이다.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제법 먼 길을 다시 오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마당으로 들이고 계시오 하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알리는 정도로 입을 뗀다. 열려있는 전기문 안에서 누가 빼꼼히 내다보더니 육중한 허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어기적거리며 나온다. 담 옆 별채에 사는 그 아지매다. 아이고 누구신가 했네. 마땅히 부를 이름이 없어 그저 아는 채로 인사만 건넨 광수애미는 시끌거리는 걷는 방문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한다. 광수 아버지의 손님 오시십니다. 하며 돌계단을 두어 개 내려오며 장씨를 보고 올라어이소. 마침 집안 사람들이 오시서 탁조 한 배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이 열리고 얼굴만 내밀었던 태광이 장씨를 알아보고 일어서 나오며 기별 들으셨구만. 얼른 어이소. 마침 행님도 계시고 잘 되심더. 열려있는 문 안으로 한무더기의 사람들이 보인다. 아이고, 제가 온다고 오는 날이 집안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인가 봅니다. 계단 밑에 선 채로 장씨가 인사 겸 난처한 입장을 섞은 말로 화답하자 태광이 손을 내저으며 행사는 무슨 행사 아닙니다. 그저 농사도 끝나고 해서 집안 사람들끼리 술 한잔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행님, 장씨 오신네. 예. 사실 태광이 처음부터 깍듯이 장씨를 대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꾼 정도로 여겼는데 별채를 수리할 때, 샘일을 할 때, 정각을 지을 때, 특히 샘의 석축이 무너져 주섭이가 산채로 매장될 뻔한 그 순간에 장씨가 보여주었던 그 통솔과 대응에 태광은 장씨가 여느 일꾼하고는 다르다고 느꼈던 것이다. 글라, 들어오시라 캐라. 마침 잘 오셨네. 방 안에서 태섭의 목소리만 들린다. 이왕지사 여기까지 왔는데 가릴 것이 뭐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 대돌에 군화를 올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가슬머리에 올려놓은 제법 머리가 허연 노인 2명이 태섭의 양쪽에 앉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방 주위를 에워싼 채 둘러앉아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장씨에게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 태광이 장씨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서며 문간에 있는 젊은 사람을 발로 툭 차며 좀 밀치거라. 태광이 덕에 겨우 자리를 잡은 장씨는 눈치채지 않게 주위 사람들을 둘러본다. 제법 낯익은 사람들로 봐서 젊은이들은 샘터에서 범직한 사람들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태광아, 장씨한테 한 잔 드리라. 아, 저 사람은 이 얼마 전에 우리 별채도 손보고 또 제각도 수리했고 샘도 다시 쌓은 사람입니다. 태섭이 좌중에게 장씨를 소개하는 말을 함과 동시에 장씨도 그저 고개를 숙여 말없이 인사를 한다. 그리고 이어 광수애미는 손에 대소반을 들고 들어와서 전거리를 상위에 쏟아붓고 하나를 입에 집어넣고 우물거리며 술 있습니까? 하고 주전자를 들어 가늠한다. 사람이 몇인데 좀 더 들라라. 태광이 가볍게 핀잔한다. 주위는 장씨의 등장도 잊은 채 다시 이런저런 얘기로 돌아섰다. 막걸리에 목을 축인 장씨는 마땅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지라 기회를 엿보며 태섭과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린다. 어디서 온 젊은인가? 그중 제법 나이든 노인이 아까부터 궁금한 눈빛으로 장씨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묻는다. 그 말을 받은 장씨는 좌우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쏠림을 느낀다. 예, 저는 이 댁에서 머슴을 살아볼까 해서 왔습니다. 주저함 없이 입에서 머슴 살러 왔다고 술술 내뱉는 장씨의 말에 사람들은 조금은 놀란다. 아직은 체면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이라 배에서 꼴꼴거리는 소리가 나도 배 부르다 하고 어금니가 뭉개질 정도로 추위를 참아도 춥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웬 사람이 스스로 나는 머슴이 되려고 왔소 하는 말에 당돌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노인은 태섭을 돌아보며 농사 지본 사람 같지 않는데 하긴 농사는 다 소작꾼들이 하니 할개언 영우도 할 건 없지 하고 다리를 꼬아대며 장죽을 입에 댄다. 얼마 안 되는 집안일에 큰 일꾼 쓸 필요 없다는 말이 곧 농사꾼 같지 않은 장씨를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태광으로부터 술을 한 잔 더 받은 장씨가 쭉 들이키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 작은 머리로는
하석 상대 정도는 할 줄 안답니다. 곱게 봐 주십시오. 시물거리는 경상도 사투리 대신 똑 부러지는 서울 말씨에다가 마치 노인의 그 어려운 말을 알아듣고 하는 대답처럼 글귀를 섞어서 대답을 하며 노인에게 적당히 고개를 숙이는 장씨에게 주위 사람들은 또 한 번 은근히 놀란다. 태섭은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자기보다 한참은 나이가 많을 그 노인을 보고 아재, 저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캐서 내가 우리 집에 와 주십사 부탁해서 옮깁니다. 하고 간단히 분위기를 녹여준다. 아재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학렬이 그런 모양이다. 태광아, 니 여기 있거래. 내 장씨하고 이야기 좀 하구러. 하고 일어서 나오고 장씨도 주위에 목례를 한 후 태섭을 따라 방을 나온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 인제. 하고 안방문을 열고 들어선다.